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재벌기업들 그리고 CEO와 그 오너 가족들까지 이슈들을 샅샅이 분석해보고 전망해보는 CEO 파일 재개 뒷담화 유튜브 방송 5월 9일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삼성 바이오에 대한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파묻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공장 바닥에서 지금 이제 컴퓨터들이 막 숨겨놓은 컴퓨터들이 어제 나오고 대리가 그 파묻은 대리는 구속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나요? 네, 구속됐어요. 예. 됐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TF의 상무 두 사람. TF가 이제 과거에 얘기하는 미래전략실이 되는 거죠. 컨트롤 타워. 예. 삼성전자 TF의 상무 두 사람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예, 백모 상무하고 예. 또 다른 한 분. 한 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선 현재까지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 정리하기 전에 이게 참 재밌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일면에 뿌린 건데 기업 윤리, 법규 준수, 데이터 무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이오 제약이다. 현장에는 혹시 모를 데이터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펜과 세절기조차 놓지 않는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에 회계 부정이 터졌을 때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명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 데이터 수정하고 뭐 그런 짓 안 한다. 그런데 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파묻는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파묻지 않았다. 세절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파묻은 거지. 네. 근데 지금 공장 바닥에 있는 컴퓨터가 지금 수십 대가 파묻어 놓은 게 발견이 되고 그 전에 파묻었다가 다시 또 꺼내서 데이터를 저는 궁금한 게 삭제를 하고 다시 파묻고 없애버리지 왜 그거를 파묻고 다시 꺼내고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다시 또 파내고 지금 아마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꼭 필요한 대목이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일간지를 다 뒤졌어요. 조중동 지면에 안 썼습니다. 이 큰 사건을 중앙일보가 좀 썼어요. 한겨레는 일면에 실었고 경향도 일면에 실었는데 조중동 매경환경은 지면에 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인가요? 그 공장 바닥을 파가지고 걸렸다는 그 내용, 그 비기슈를 전혀 쓰지 않았고 네이버 검색을 제가 다 해봤는데 어제 아침에 아침 기준으로 네이버에 기사가 50건이 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언론사. 왜 그런 걸까요? 삼성의 힘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건은 처음 시작은 2011년도부터 시작합니다. 2011년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설립하는데 1년 후인 2012년 2월 달에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현재 나오는 에피스 설립합니다. 이때 미국의 바이오젠과 손을 잡고 설립을 합니다.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90% 이상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바이오젠이 지분을 50%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콜옵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 적자면 상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015년 7월 달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주주총회에서 가기를 하는데 이때 고전 2014년 감사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바이오로직스에 봤더니 바이오젠이 이 당시 이제 바이오에피스를 손을 잡고 할 때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콜옵션이 그 회계상으로는 부채인데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75년 7월달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하고 15년 말에 재밌는 건 이때 유가증권 상장사에서도 상장 조건을 바꿔버려요. 조건을 15년 딱 이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에 조건을 바꾸어서 어쨌든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적자가 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 회사는 지금 상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콜옵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정부에서 바꿔준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묻히다가 삼성 16년도에 상장을 하죠. 예, 대박을 터리죠.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 참여연대에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4년 연속 적자 기업인데 상장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한국거래소에서 규정을 바꿔서 그렇죠. 네. 적자 기업도 적자 기업인데 콜옵션을 부채 인식을 하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바꾸면 이게 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돈은 적자인데 그렇죠. 회계적으로만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이때냐는 거지 왜 14년부터 15년 사이라는 거지. 이거를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거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 김용건 상계하고 연관되어 있으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되면 주가가 오르니 가치가 오르니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더 많이 채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해서 상계 도움을 준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아니 그죠. 제일모직 지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삼성물산 지분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삼성물산이 왜 필요하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 지분을 늘려야 되는데 삼성물산 지분이 없기 때문에 합병을 한 거고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지분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시켜서 그렇죠. 합병회사의 지분율을 높인다 이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때 바이오로직스가 왜 등장하느냐? 그렇죠. 이게 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질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합병 비율도 조정 때문에 그래서 회계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고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죠 이때 정권이 바뀌죠. 이제 17년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게 다시 감리를 착수를 하고 금융감독원 회계처리 부정이라고 잠정 기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어서 다시 상부에서 행소송을 벌인 다음에 다시 이제 금융거래가 되는 곳까지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해서 거래가 돼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검찰이 바이오에피스와 삼성 바이오의 그 서버가 나오고 파묻은 것도 지금 밝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분위기인 거죠. 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2015년이죠. 15년에 있었던 합병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고, 제2와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시점이 되게 애매한데 지금 경영권 승계 지금은 제가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한 9분 선 넘어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이게 정당화되려면 두 개를 클리어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 문제는 뭐 어느 정도 유죄가 통일됐기 때문에. 근데 남은 한 문제가 이제 바이오로직스 문제거든요. 만약에 지금 바닥에서 서버를 파내고 거기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오고 거기에 경영권 승계에 관여를 했고 이런 증거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전 주주들이 일단 배상을 요구할 수 있죠. 이거 합병 문제에 있었다. 누가 끼냐면 엘리엇이 아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하겠죠. 지금 일성제약인가는 아직 소송이 끝났나요? 그것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가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엇이나 물산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할 겁니다. 이 합병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경영권 승계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고 이제 배상 문제 때문에 이게 돈으로만 해결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설까지 확정이 되어버리면 구속 문제까지 되면 사실 경영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합병을 무효로 되돌리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합병 비율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배상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경영권 승계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삼성이 아직 남아있는 균형권 퍼즐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게 이제 삼성생명, 사실은 삼성전자의 가장 대주주는 삼성생명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받고 하는 경영권 이 정리받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그 2심 판결 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달에 나오는데 최악의 상황 또 최선의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서 징역형 구속형으로 살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죠. 네. 2심의 결정적인 부분이 균형권 승계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풀려난 거란 말이에요. 1심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인정을 한 거고 예. 그래서 뇌물죄가 성립한 거고 경영권 승계 여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민감하죠. 이슈입니다. 예. 자 그러면 경영권 승계의 핵심적인 상황이 우선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는 뇌물이다 판결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전원 합의체가 뭐냐? 전원 합의체는 이 시점이 저는 굉장히 민감한 시점인데 첫 번째 의구심은 왜 5월이냐는 거예요. 전원 합의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삼성바이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전원 합의체를 판결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듯이 삼성바이오의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판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 물증이 이제 물론 그 서버에서 얼마큼 물증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거기 JY나 뭐 박근혜나 VIP 이런 그들 문건이 나온다면 현 상황으로 볼 때 삼성바이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회계부정을 한 거구나 라고 판결이 난다면 이건 경영권 승계가 있었다고 또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2심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죠. 다시 자 그러면 실형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있죠. 거죠. 근데 전원 합의체를 만약에 전원 합의체가 5월달에 열려서 판결에 예를 들어서 아니 경영권 승계 없었어. 괜찮아. 그대로 2심이 맞아라고 판결을 해버리면 삼성바이오 건이 아무리 유죄가 떨어진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자 대법원 최종심이죠. 그렇죠. 최종심은 5월에 나오는데 지금 공장 바닥에서 컴퓨터들 나오고 지금 뭐 삭제하고 이런 컴퓨터들 각종 이제 증거들은 검찰 경찰에서 이제야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반영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본다면 삼성바이오의 검찰 수사는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저는 합치되는 게 맞다. 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삼성에서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은 저는 합의체에서 그래 이거 2심이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파기환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파기환송을 시켜서 다시 2심으로 갔을 때는 이거 문제는 심각해지죠. 그때는 삼성바이오 건도 이 2심에 같이 이제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삼성에서는 최악이고 삼성에서 최선은 뭐냐면 저는 삼성바이오에서는 검찰 유죄는 상관없다 이거죠. 이 저는 합의체에서만 무죄를 받으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나쁜 짓 했어 회계부정 했으라고 고백해도 이재용 부회장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요번에 그냥 나버리고 2심 결과를 대체로 수용하는 쪽으로 난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를 잡는 거죠. 저는 이 정부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 삼성 공장에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수사들을 보면 국민들에게는 나름대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면서 실질적인 법 집행은 안 이루어진 게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이번 건도 삼성은 삼성대로 봐주고 국민들 나한테 카타르시스를 해소해주는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투자를 장려하고 정부에서도 나서는 거고 삼성전자도 뭐 130조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TV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문 대통령이 같이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판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좀 우려의 시각과 함께. 그게 현실로 되지 않을까는. 근데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거든요. 재계 입장도 반영하고 삼성 바이오 정도를 그 완전히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이건 이거대로 그냥 유죄 판결해도 이재용 부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인권 승계만 이루어진다면 삼성 바이오 정도 하나 날려도 뭐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전자만 살리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어제 네. 그 대법원 판결을 좀 미뤄야 된다. 이번 저도 수사 그렇게 결과를 생각합니다. 보고 네. 미뤄야 된다고 그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이 뭐 이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5월 판결을 저는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대법원에서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연기할 수 있죠. 저는 연기해야만 한다고 예.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지금 그건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지금 병원에 입원한 지 지금 내일인가요? 내일이면 만 5년이 되는데 향후에 이제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어떻게 진행될 걸로 봐야 될까요? 참 이게 벌써 5년이 지났다는 게 저는 놀랍고요. 예. 야,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뭐 가능하죠. 외부에는 지금 전혀 그 근황이 알려지질 않고 어제 있죠.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예. 뭐 가끔 휠체어 타고 하고 뭐 가족들은 자주 방문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동을 하시나요? 그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는 그것도 언론 플레이고 페이크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경영권 승계의 앞으로 시나리오는 대법원 정의 합의체 이후 그 합의가 어떻게 될까에 다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삼성에서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난다면 삼성의 경영권 승계는 굉장히 급물살을 탈 겁니다. 첫 번째, 저는 이건희 회장의 뭐 어느 정도 이제 사망 선고 같은 거를 먼저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삼성생명의 지분,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정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정리를 했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의사 판단을 해서 사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라는 거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렇죠. 아마 증여나 상속에 관한 부분이 없을 가능성도 있죠. 있어요. 예. 저는 그게 좀 민감해서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퍼즐인 삼성생명의 지분 20%를 이재용 부회장이 얼만큼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한, 이게 만약에 아무런 유언 없이 그냥 사망하신다면 1순위는 홍나희 여사입니다. 지금 민법으로는 이제 반을 가져가는 배우자가 1.5, 그렇죠. 자녀들은 1대 1대 네,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져가는 제일 거예요. 많은 지분은 홍나희 여사가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4.5분의 1.5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분도 홍나희 여사는 1.7%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나희 여사가 잘 하고 지분을 합친다면 지분 경쟁 가능한 뭐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삼성생명 지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뭐 결정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다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재편이나 분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처럼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로, 그러니까 홀딩처럼 만들고 물산하고 합치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을 확고히 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생명의 지분을 하고 금융과 금산을 분리시키고, 예, 안전하니까 근데 금산 분리고 때문에 그렇게 시키고 나서 전자를 반도체, 가전, 뭐 스마트폰 인적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해서 홀딩스 만든 다음에 물산하고 합병을 하면 이재용 부회장 확고부동한 삼성그룹을 경영권 승계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저는 합치해서 무죄가 됐을 때, 자 반대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2심 다시 돌아갔다. 이때부터는 삼성이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승계는 미뤄지는 건가요? 승계는 미뤄지는 거죠. 이제 다 스탑되고 승계 미뤄지고 또 다시 언론 풀이를 하겠죠. 뭐 제발 이렇게 하면 또 투자가 안 되니 뭐 이렇게 삼성 대마불사론이 이루어지면서 할 가능성이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 상황은 이제 반도체 수출도 좀 안 좋지 않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삼성도 지금 비메모리 쪽에 이제
시황을 타지 않는 네.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겠다는 뭐 130조가 네. 넘는 돈이니까 네. 고용도 엄청나게 창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제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삼성의 이제 비메모리 엄청난 투자 이런 거를 되게 환영할 텐데 정부 입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그냥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신뢰가 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